자, 그러면 다음 주제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대로 드디어 이제 전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위에서 같은 면을 연결한 등전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등전위면을 이해를 할 때 지금은 여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쪽에 플러스 전화가 쭉 고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규칙적인 전기당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전기당은 어떻게 돼요? 접선 방향인데 지금은 이게 평행하니까 전기당의 방향도 이것처럼 이 방향, 빨간 색깔 방향일 거예요. 그리고 등전이면은 어떻게 돼요? 등전이면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면으로 점선이 등전이면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이 그림 여러분들이 많이 봤잖아요. 여기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지금은 봐요. 이쪽에 플러스 전화가 있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실제로 전기당 자체는 눈에 안 보이니까 전기당을 시각화시킨 전기장선 또는 전기력선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 력선을 그린 게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어면 바로 여기 하늘 색깔처럼 보이는 이게 전기장선 또는 전기력선인 거예요. 그러면 전기당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당은 전기장선의 접선 방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서의 전기당은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하면 돼요. 요즘에서의 전기당은 이쪽이 될 테고 요즘에서의 전기당은 이렇게 될 거예요. 화살표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위가 높은 쪽에서, 다시 말해서 플러스 쪽에서 전위가 낮은 쪽, 마이너스 쪽을 가리키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전이면은 어떤 걸까요? 등전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약간 붉은 색깔로 보이는 이게 이렇게 그려놓은 이게 등전이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전이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산을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여기 산은 이 밑에다가 이렇게 기준선을 잡고 산을 그릴게요. 대신 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쪽은 경사가 원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 촘촘한 쪽은 경사가 이렇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이런 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경사가 급한 쪽으로 올라가려면 힘들겠죠? 그죠? 대신 경로가 짧아요. 하지만 경사가 원만한 쪽, 이쪽은 올라가는 데는 편할지 몰라도 거리 자체가 멀게 돼 있어요. 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같은 점의 위치를 연결한다고 한다면 산에 그 등고선을 생각하면 그거하고 등전이면하고 똑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념 자체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등전이면은 전기력선과 모든 점에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수직이란 뜻이에요. 등전이면과 전기력선 자체가 수직이란 뜻이에요. 이쪽도 이렇게 수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등전이면이 인접 표면 사이 전위차가 일정하도록 그려진다면 장이 더 강한 곳에 표면들이 밀집한다라고 했는데 이쪽이 장이 강하다는 소린 거예요. 많이 겹쳐져 있는 쪽이 소환 쪽이 약하다는 소린 거예요. 전기장은 항상 최대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그 뜻인 거예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을 가리킨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등전이면을 정의를 해놓고 나서 일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일에 대한 개념을 이제부터 잠깐만 알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점선으로 보이는 이렇게 원형 형태가 이게 같은 전위를 연결한 등전이 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만약에 B에서 C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말해서 같은 등전이 면을 움직일 때는 일을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체가 C까지 가다 아니면 여기 한 바퀴를 돌던지 간에 이때는 같은 등전이 면에서는 일은 안 해요. 일은 언제 하는 거냐면 등전이 면을 뚫고 올라오거나 뚫고 내려갈 때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지면이고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5층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갈 때는 틀림없이 힘들 거예요. 그쵸? 또는 내려올 때도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층에서 만약에 5층에서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실제는 중력에 대해서는 일을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는 그 중력권 문제인 거니까 바로 그거랑 똑같아요. 바로 똑같은 개념이 여기 전기당 사이즈도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전이 면을 뚫고 내려가거나 뚫고 올라갈 때 이거는 층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는 일을 하지만 같은 면에서 움직일 때 이때는 일을 않게 돼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 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등전이 면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러니까 전기당선, 그리고 전기당, 그리고 등전이 면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요.
그려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미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여기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기다려줬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점전화에 의한 전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점전화할 때 전위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원천 전화가 있고 여기에 요 입자가 이렇게 그 시험 전화를 P점에서 무한대로 이동을 시킬 때 전위를 구해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무한대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전위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적분꼴이 들어가요. 거리에 대한 적분꼴이 들어가요. 여기를 우리가 이동 경로라고 해요. 그러면 이동 경로는 축이치와 나중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이 지금 축이치일 거예요. 축이치의 위치는 이만큼 R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한대로 가는 거를 나중치라고 했을 때 F로 쓰는데 지금 나중치는 기후 자체가 뭐예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여러분들은 그걸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단은 축의 전위의 정의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전위차로 이렇게 썼을 때 전위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를 시험 전화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1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1이 이렇게 될 테고 시험 전화를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논리전개를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전위를 금방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하는 거를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적분탑에서 이동 경로 조심해야 돼요. 초기치와 나중치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 적분 경로를 써줘야 돼요. 그게 실제는 입자의 이동 경로가 되는 거예요. 입자의 이동 경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가 축이 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위 또는 전위차라고 하는 자체는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시험 전화로 나눠주면 돼요. 대신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1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과 관련이 돼 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식이 이렇게 정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쪽은 차예요. 차라고 하는 자체는 나중치에서 축이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위일 때도 나중 전위에서 축이 전위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 부분은 뭐예요? 2를 써준 거예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한 거니까 2의 정의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Q0분의 1을 앞으로 이렇게 빼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간을 붙였어요. 원래는 축이 위치에서 나중 위치가 돼야 되는데 축이 위치는 지금 여기가 축이 위치인데 여기는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R로 이렇게 쓴 거고 그리고 무한대로 이동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 위치는 무한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갔죠? 자 그리고 이제 힘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전기장 속에서 시험 전화가 받는 게 이게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니까 그러니까 시험 전화에다 전기장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게 우리는 전기력이에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험 전화에다 전기장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전화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 전곱이 있는데 여기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칼라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가 따라올 수 있죠? 그 뒤에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정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쿨럼 포스, 힘 F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시험 전화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전화가 약분되면서 원천 전화가 만드는 장관이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전기장 입장으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 전화는 약분됐어요. 원천 전화가 만드는 여기만 고려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적분 상수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적분에 대한 텀이 뭐냐면 여기 있는 dr 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r에 대해서 지금 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이만큼 부분은 다 상수가 돼요. 그래서 그 상수는 앞으로 빼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까요? r제곱분의 1이 있는데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r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이거는 LR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r분의 1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한대를 넣어주면 0일 테고 r을 넣어주면 r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써준 거냐면 만약에 나중 위치가 무한대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한대에서 0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위치, 나중에 전이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굳이 초기전이라고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V꼴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호를 고려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실험 모델에서 구하려고 했던 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쓸 때는 여기는 그것처럼 R을 대문자를 R로 바꿔 남이 전화 Q가 만드는 전위 V를 지름 방향의 거리 이렇게 R로 쓰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말 자체가 복잡한데 무슨 뜻이냐면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화까지 거리가 일반적으로 R인 거니까 그 R 값을 가지고 위쪽에 있는 식을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서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위를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전위를 구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잠깐 넘어가서 볼게요. 이 뒤부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간략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실제는 이 자체는 어떻게 쓴 거냐면 여기는 전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를 전하로 나눠준 거니까 그러니까 전기 위치 에너지를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U라고 하는 자체는 V에다가 Q를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 Q1, Q2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상수 K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힘을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장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기장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기력을 시험 전하를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하 하나를 없애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은 전기력에서 전하 하나를 지워버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전기장 2라고 하는 자체는 K라고 하는 상수가 있고 거리의 제곱이 있고 원천전하 Q만 이렇게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에서 장을 구할 때는 전하 하나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전위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위는 다시 거리 하나를 없애주면 돼요. 그러니까 거리 제곱을 거리 R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쿨롱 상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가 거리를 R로만 쓰고 R 제곱을 R로 쓰고 그리고 Q로 이렇게 Q를 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쉬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힘에서 전기장을 구하고 싶으면 전하 하나를 없애요.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정의에 의해서 전기장에서 여러분들이 전위를 구하고 싶으면 다시 거기에서 거리 하나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값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이만큼 값이 V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 위치 에너지는 전위에다가 전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어떤 거냐면 이런 전하가 ND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슈퍼포지션이 성립을 해요. 그러면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다 대수적으로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은 힘이라고 하는 것도 전기력, F라고 하는 것도 중첩의 원리가 통용이 됐었어요. 전자라가 여러 개가 있을 때, N개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중첩의 원리가 통용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처럼 이렇게 전위도 중첩의 원리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나 장이나 전기장이나 또는 전위도 다 중첩의 원리가 통용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 전위가 있으면 하나씩 구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쌍극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쌍극자가 만드는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이 두 그림은 같은 그림이에요. 왜 같은 그림이냐면
쌍극자를 지금 확대시켜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쌍극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쌍극자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는 이 거리 D라고 하는 자체는 아주 미세한 거리예요. 10의 마이너스 7, 8승 정도로 아주 작은 거리예요. 미세한 거리예요. 그리고 반짝짝까지 거리 P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여기는 먼 거리예요. 1m만 잡아도 여기에 있는 거리에 비해서 쌍극자 사이의 거리, 그 거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여기 D라고 하는 쌍극자 사이의 거리보다 R이라고 하는 이 거리 자체가 훨씬 더 극단적으로 R이 이렇게 클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 그림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거리를 지금 여기를 가까이 잡아놔서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는 여기가 엄청나게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개는 거의 이렇게 평행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바로 그 조건 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치환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쌍극자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테고, 여기서 전위를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전위를 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아까 그랬잖아요. 전위 자체가 지금 요즘에 미치는 전위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은 전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조금 아까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전하를 하나 구하고 또 하나 두 개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조금 전에 중첩의 원리가 통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전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전위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전하 하나를 없애고 Q 하나를 없애고 그리고 또 거리 제곱을 거리 R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구조일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여기를 V 두 개, V에서 기호 자체를 여기를 위쪽을 플러스잖아니까 플러스를 쓰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쓸게요. 그러니까 V의 플러스에다가 여기 플러스, 여기 추가 포지션이에요. V의 마이너스, 운전하가 만드는 전위, 양전하가 만드는 전위를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이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하 하나, 힘에서 전하 하나, 그리고 또 거리 하나가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위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K라고 하는 상수가 있고 R분의 Q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의 전하는 플러스 Q가 되는 거고 음의 전하는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빼내고 나머지 여기 항 자체를 통합을 시키면 돼요. 통합을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AB분의 B-A잖아요. 바로 이렇게 묶어줘서 의미부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부여를 해주면은 여기 있는 전위가 금방 계산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잠깐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해를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전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하를 두 개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호 자체를 양의 전하는 전위를 플러스로 쓸 거고 음의 전하가 만드는 전위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두면 쉬워요. 거리 하나를 없애고 그럼 거리 R만 남겠죠? 그리고 또 전하 하나를 없애면 여기가 Q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K라고 하는 자체를 다 풀어쓰게 되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부호 자체가 양의 전하가 만드는 전위는 플러스가 될 테고 음의 전하가 만드는 전위는 마이너스가 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거리도 똑같이 양의 전하가 만드는 거리는 여기를 R을 플러스로 놓은 거고 그리고 음의 전하가 만드는 거는 이것처럼 마이너스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똑같이 여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쿨롱 상수값을 묶어내면 되겠죠. 그리고 전하도 양의 크기는 같을 테니까 앞으로 묶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거리만의 함수로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여기를 통분을 해주면 되겠죠. 통분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 식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이쪽부터 쭉 해서 P점까지 갈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쭉 해서 P점까지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아래쪽을 통과한 게 약간 더 경로를 이만큼 더 멀리 갔어요. 그러면 이 경로는 얼마큼이냐면 이쪽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을 내리게 되면은 여기가 직각이에요. 직각으로 내리게 되고 이쪽을 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D의 코사인 세타 이만큼 길이 여기가 D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D의 코사인 세타만큼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아래쪽에서 있는 R의 마이너스 이 경로에서 R의 플러스 경로를 빼준 경로 차라고 하는 이만큼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여기는
D라고 하는 이 거리에 여기를 세타로 봤을 때 D 코사인 세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이 부분을 D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거리는 여기는 R에다가 R을 곱한 거니까 여기는 R 제곱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상한 경도차는 무시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R 제곱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구하려고 하는 이렇게 전위를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바꿔줄 수가 있냐면 Q하고 D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과학을 배웠으면은 거기서 그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쌍극장 모멘트라고 하는 게 그 쌍극장 모멘트를 일반적으로 기호를 P로 쓰는데 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하 Q에다가 거리 D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 쌍극장 모멘트가 P라고 하는 자체는 Q에다가 거리 D를 곱해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쌍극장 모멘트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식 형태로 표현한 게 이게 전위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봐요. 그럼 저거 별거 아니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다고 보고 이제 이 뒤부터는 그냥 논리전개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전기당하고 힘을 구했을 때 뭐 어떤 걸 했었어요? 그 뒤에는 우리가 선, 면, 그리고 최적으로 얘를 개념을 확대를 시켰죠. 그때 우리가 선전화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람다를 썼고 면전화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시그마를 썼고 최적전화 밀도는 로라고 하는 걸 기호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 면, 최적일 대로 일반화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해요. 선, 면, 부피로 만드는 전위를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전위에 대한 정의는 아까 봤을 때 요거처럼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적분 형태를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DQ를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 DQ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밀도에다가 여기는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일 때는 선밀도에다가 여기 길이를 얘가 길이에요. 길이 S가 길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면일 때는 이렇게 면도나 밀도에다가 이렇게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최적일 때는 최적전화 밀도에다가 부피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돼요. 결정을 해서 써주게 되면은 우리가 선전화가 만드는 전위, 면전화가 만드는 전위, 부피전화가 만드는 전위를 금방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쪽은 또 하나 어떤 거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기호는 이거예요. D자로 쓰면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상비분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쓴 거. 라운드라고도 읽고 주로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파셜이라고 읽어요. 편미분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쪽은 상비분, 편미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해요. 지금 같은 구조는 뭐냐면 X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X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니까 여기를 D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기당과 전위 사이 관계를 미분 형태로 쓴 것밖에 없어요. 원래 여기 있네. 전위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 전기당에다가 이렇게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거는 적분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분형 자체를 미분형으로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위 자체를 이렇게 미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게 전위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뜻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뭐냐면 어떤 곡선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랬을 때 이 곡선에는 X, Y, Z를 포함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성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것처럼 파셜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구형 같은 거 있을 때는 거기를 여기 반지를 R로 넣으니까 R로 이렇게 미분을 해서 표기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읽어보면은 거리 ds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전위차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실제는 여기를 적분하게 되면은 여기 전체 전위가 나올 테고 여기도 적분했을 때 초기 위치에서 나중 위치 그게 두 점 사이 거리잖아요.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전기당이 x 방향으로 하나의 성분만 갖고 있다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x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만약 전기당이 y와 z 방향 함수라면 전위 v를 y, z에 대하여 미분하고 음의 v를 붙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변수가 두 개예요. 두 개니까 여기는 편비분 형태로 이렇게 써줘서 필요한 요소를 빼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전기당을 만드는 전하 분포가 부대치면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가 있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이 아니라 미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정의는 반대로 넘겨보면 알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그리고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V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전기장에다가 dR을 곱한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쪽은 적분형, 이쪽은 미분형인 거예요. 여기는 그냥 기호 처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까지 이렇게 전위에 대한 문제를 알아봤어요. 이게 전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들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봐요. 그리고 제일 앞에 나왔던 여러분들은 여기 이 정의 자체를 반드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이 정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일단은 숙지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고들 많이 했어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수고들 했어요.